새로운 패턴 하나만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일단 이 문장의 패턴 세 가지, 자 이렇게 쓰면 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패턴은 형식 아니에요. 저 형식 같은 거 관심 없다 그랬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있어요. 저는 영어를 배울 때 형식부터 배운 적 없고 문법부터 배운 적 없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형식이나 구조 분석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들으시라고 설명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전 그런 거 배운 적 없었고 가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더 안 배웠을 거예요. 이미 뭐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형식을 알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제발 머릿속에 그 형식부터 넣지 마세요. 한국에서 배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잘못 배워서 어려운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문장의 패턴 세 가지라고 하면요. 행동 상태를 말하는 문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원인 없이 결과만 있는 문장. 두 번째로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문장이 있을 거고, A 때문에 B가 발생하든 달라지든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든. 세 번째 패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공통점, 차이점이에요. 문제의 시작을 공통점, 차이점으로 시작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 대상의 공통점, 두 대상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글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 문장의 패턴 세 가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볼 때 특히 판단이 빨라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시작하는 글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첫 문장에서 결정이 나겠죠. 자, 그냥 임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A와 B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A와 B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간 논리라고 하면 전부 다 뭘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거고, 둘이 이렇게 똑같아지게 된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A는 이뤄내고 B는 이뤄내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둘이 똑같아졌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됐죠? 뭐 어쨌든 간에 A와 B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간 논리예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가 나오는, 또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 과정, 공통점을 가지게 된 과정, 이거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다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논리로 끝나게 되면, 이렇게 중간 논리로 끝나게 되면 이 글의 주제는 그냥 A와 B의 공통점이겠죠. 이 결과가 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얘를 인지한 순간부터 이건 싸그리 필요 없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을 읽는 그것과
다음 문장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인식의 차이가 없이 얘도 영어 문장이고 얘도 영어 문장이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영어 그냥 하나의 문장처럼 다 각각의 문장으로 보이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5번째 문장 읽다가 끝나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을 법한 첫 번째 문장 읽어보고 두 번째 문장 읽어보고 우리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그게 최악의 공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애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지도 못하면 사실은 애들은 배우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공통점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를 보여주거나 나랑 내 친구는 똑같다. 똑같이 뭐 한다. 그럼 중간 논리가 뭐 같으세요? 나랑 내 친구가 그 특성을 가지게 된 과정을 보여주겠죠. 이 글의 주제는 나랑 내 친구의 공통점이에요. 부부가 되는 남자와 여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가 나오겠죠? 부부의 공통점이에요. 끝. 이런 판단을 먼저 배워야지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건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정말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게 중간 논리가 되는 걸 알았다면 언제 주제가 바뀌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겠죠? 어떤 부분인지는 또 알아야겠죠. 방금처럼 중간 논리가 나와요. 자, 그러다가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또는 덕분에 또는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 아니면 뭐 달라지는 결과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이런 게 달라졌다. 또는 알 수 있는 결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이런 게 바로 결과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의 결과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이러한 공통점들 때문에 이런 게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이런 게 변하게 되었다. 얘가 달라지게 된 이유, 얘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공통점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얘가 주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게 그래서 결과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나오는 글에서 주제가 바뀌는 데는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어쩔 때는 공통점이 그냥 주제라고 하고 어쩔 때는 10번째 줄 뒤인 얘가 주제라고 하고 이런 게 왜 헷갈리는 거냐면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모르니까 어쩔 때는 선생님이 얘들아 공통점이니까 공통점이 주제겠지 하고 어쩔 때는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 있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죠.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건 그래서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걸 인지하고 있으세요. 언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그분이 그냥 어쩔 수 없는 분인 거지 언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항상 인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아니면 여기가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또 라이브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거 아니면 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But, however, yet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다 공통점이면 반박은 요 공통점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있는 거 맞는데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점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점에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A와 B의 차이점 얘기가 시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바뀌겠죠. 얘 때도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중에서도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공통점의 반대말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른 차이점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나랑 너는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데가 나오면 나랑 너의 차이점이겠죠. 여기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쓸 리가 없겠죠. 한국 사람인 건 공통점이니까. 근데 어떤 점이 다른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공통점의 반대말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가볼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뒤에 좀 더 쉴게요. 왜냐면 차이점까지 얘기하고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번 요즘은 다시 고민해 보세요. 자, A와 B의 차이점 얘기로 가는 글도 있어요. 사실 차이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위를 비교하는 비교급이 있고 그냥 다르다가 있고, 거기까지 말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차이점. 그 중에서도 이렇게 A와 B는 다르다, 또는 주어는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갈 때예요. 이게 차이점을 말할 때 특징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글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래야지 차이점 보여주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이렇다, 근데 B는 이렇고, 그럼 이걸 통해서 둘의 차이점 보여주죠. 자, 한 가지, 이때 벗이 중요한가요? 갖다 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중간 논리 따위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 글의 주제는 A와 B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선지에 B를 가지고 쓴 선지 하나 두고요, A와 B의 차이점으로 쓴 선지 하나 두고 주제를 묻는 게 보통의 문제예요. 버티부터 보는 훌륭한 친구들이 그 B가 들어간 거 찍고 다 틀리겠죠. 그리고 선생님 버티인데 왜 얘가 답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야. 갖다 버려도 됩니다. 주제를 볼 때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A와 B의 차이점이에요. 벗이 등장하든 말든 이건 둘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과 장치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일치불일치에 풀 때는 조금 더 활용하겠지만, 이렇게 끝나면 이 글의 주제는 A와 B의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런데 주제가 바뀔 때가 있겠죠. 사실 주제가 바뀔 때 똑같겠죠. 자,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중간부터 뭐가 나올 수 있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야말로 결과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생기는 이유, 이 결과를 알게 된 이유가 주제가 되겠죠. 그거 아니면 벗과 같은 친구 나오겠죠. 그러면 차이점에다가 벗 나오면은 however가 나오면 이 벗은 둘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벗이고, 그 다음 또 그 뒤에 벗이 또 나오면 얘가 바로 무슨 역할이 될까요? 아, 얘는 둘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중간 논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나온 이 벗은 이제 공통점이 되겠네. 즉 이렇게 차이점으로 시작하는 글은요, however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however는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however고, 어떤 however는 공통점이 나오는 however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공통점이 나오는 however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공통점이다. 그럼 얘는 반박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반박해서 이제부터 공통점을 말해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키워야 돼요. 중간 논리엔 이거랑 얘를 나눌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써먹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정리해두니까 여러분, 공통점으로 가는 글이나 차이점으로 가는 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글을 읽는 논리는 일정하고 똑같아야 돼요. 결국 제가 하는 얘기는 또 결과의 결과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의 결과가 나왔을 때 주제가 바뀐다라는 걸 가지고 각각의 구조마다 어떤 패턴들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다른 뭐 있으면 저한테 따지러 꼭 오세요. 없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면 끝나는 걸 그냥 어려워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정리해 두시고 한번 10번 문장은